그래서 해봤어? 난 논술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국어 강사한 지가 20년 전이라서 머뭇대는데 어떻게 흘러와서 논술을 2명에 가르쳤다. 가르치며 느끼는 건 꽤 잘 가르친다는 것이었다. 막상 해보니 아이디어가 샘솟고 뭘 가르쳐야 할지가 보이고 말이 술술 나왔다. 수업 준비할 땐 말이 서로 막히고 침묵이 흐르면 어쩌지? 했는데 웬걸? 항상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 해보니 재밌었고 재능도 발견했고 자신감도 붙었다. 많이 안 해봤다면 이 모든 것을 몰랐을 것이다. 해야 배운다. 안 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 새로운 음식도 해봐야 배운다. 재료비를 버릴 생각으로 해보는 것이다. 잘 되면 또 하나의 인생 음식을 얻는 것이고 실패하면 인생의 수업료를 소소히 내는 것이다. 하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허비하는 지출은 반대다. 어느 분이 학원 하시려고 인테리어를 1억에 맞췄는데 밑에 노래방이 있었다. 노래방이 있는 위아래 건물은 학원 승인이 안 나온다. 그렇게 시작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무식한 허비가 아니라면 해봐라.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 하루 종일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들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난 그들에게 끌린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었다. 역시 인간미가 있었다. 고시원의 한 방에 아빠가 다른 한 방엔 딸이 산다. 아빠가 계란을 넉넉히 부쳐서 김치랑 김이랑 해서 아침밥을 차려 딸이랑 먹고 딸을 학교에 보낸다. 아빠는 잠을 자려고 하지만 잠을 못 이룬다. 대리기사를 하기 위해 자야 하는데 좀처럼 못 자고 2시간 눈을 붙이며 일하러 간다. 몇 시간을 공치다 겨우 코를 잡아 대리를 했는데 2만원에서 15,000만원 주고 취객이 간다. 싸울 수 없어 그냥 그것만 받아 터덜터덜 걸어온다. 마음이 너무 아파 저려온다. 나도 무너진 삶이 뭔지 알기에 그런 인생의 쓴맛을 안다. 그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일한다. 손님이 부르고 5분 내로 안 가면 딴 대리기사를 불러 가버리기에 눈밭을 막 뛰어간다. 그는 중학생 딸을 먹여 살려야 해서 눈밭을 날아다닌다. 마음이 아파온다. 하지만 사랑한 딸이 있는 아빠는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 도너츠를 파는 여자에게 한 남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나만 달라고 하니 그녀는 3개의 도넛을 싸준다. 왜 이걸 주나니? 우린 서로 도와야 하니까요. 라는 말을 한다. 그는 그녀에게 많은 돈을 준다. 몰카였다. 그녀가 베풀면 100배 만배로 돌려주려고 한 것이다. 그녀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말을 했다. 경비를 하며 시나리오 작가를 하는 남자가 자신의 인사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느꼈다. 하지만 퇴근길 잘 안 밀리는 파지 리어커를 밀어주고 아이가 떨어뜨린 인형을 주워주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 된 느낌이 좋았다고 했다. 난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인간미에 감동이 되고 힐링이 되었다. 아파보고 배고파 본 그들은 자신은 무시를 당할지언정 남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우며 멋지게 살고 있었다. 내 맘 알지?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가 하루는 친구들 35명을 집으로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그들이 돌아갈 때 가방을 들려보냈다고 한다. 그 안에 11억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오늘날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들을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마음을 표현한 게 소중한 것이다. 나도 15년 이상 동행해준 좋은 멘토가 있다. 난 이달에 먹었었던 가장 맛있었던 음식을 같은 종류로 보내드리고 있다. 내 마음의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한다. 내 맘 알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연락도 없고 만나자고 하지도 않고 소소한 선물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할까? 사랑은 물질로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표현되는 것이 있을 때 더 채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고맙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자꾸 소소한 사랑으로 표현해보자. 나눠보자. 나를 취약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라. 이 말을 듣게 됐다. 그래서 난 날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커피랑 과자, 초콜릿이란 생각이 들었다. 탄산도 끊었고 매일 먹던 빵도 끊고 소울푸드인 떡볶이도 이젠 거의 안 먹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거의 하나씩 끊고 있는데 커피랑 과자, 초콜릿이 발목을 잡는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나에겐 커피랑 쿠키다. 오늘 반쪽이란 책을 읽다가 내게 커피를 끊으라고 했다. 그래서 난 반쪽에게 맥주를 끊으라고 했다. 서로 안 되는 걸 강요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하고 독서는 끝났다. 얼마 전 사놓은 커피 20개가 냉장고에서 웃고 있고 미국에서 사오셔서 선물해준 초콜릿이 사악한 미소를 내게 짓고 있다. 오늘 난 새우깡 한 봉지를 신나게 사왔다. 손이가요 손이가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난 특별히 감정적으로 힘든 업다운은 없는 것 같고 내가 해야 할 루틴은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는 편이다. 얼마 전 운동 365일을 다 했다는 칭찬도 앱에서 받았다. 오늘 이 더위에도 나는 만보를 걷고 왔다. 그런데 커피는 포기가 안 된다. 속이 아프기 시작했다. 위는 매해마다 95점이라고 하시지만 커피는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어 당뇨와 췌장암을 촉발한다. 오늘 또 일란성 쌍둥이 삶을 시청했다. 몇 번 봤는데 인이 박히기 위해 또 봤다. 66세의 두 사람의 신체 나이는 한 사람은 41세, 다른 한 사람은 70세였다. 100% 유전적으로 같은 사람이 다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30년 다른 신체 나이를 갖게 된 것이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먼저 그걸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오늘 내게 댓글로 급발진하는 사람을 보았다. 마음대로 나를 판단하고 여러 불편한 내용을 길게 쓰고 있었다. 한 사람이 날 편들자 그 사람을 설득하며 내가 안 좋은 사람인 듯 댓글을 쓰고 있었다. 너무 화가 나고 당황해서 예의 없이 왜 그러시냐 하니 그 사람은 더 급발진했다. 그 누구랑도 싸우기 싫어서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겠다. 당신은 베푸려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실력도 좋다라고 칭찬하며 마무리 짓자 그 사람은 급하게 자세를 바꾸며 사과를 했다. 싸울 힘도 논리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게 시비를 건다면 내게 조금이라도 제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날 공격하는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았다. 난 누구도 내치고 싶지 않고 품고 싶었다.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날 대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급발진하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이다. 우린 서로에게 배우지만 나쁜 것도 배운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히 누군가 유튜브 댓글을 읽다가 그에게 성형수술을 권유하는 댓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 그는 작은 눈이 보기 좋은데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쓴 댓글을 실행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었는데 독서도 하고 등산도 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전시회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언제 몸값을 올리는 공부를 할 거냐는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몸값을 올리는 공부를 했다고 해서 몸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배를 띄워도 바람이 불어줘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 있다. 예전에 CEO 모임에서 자신은 타이밍을 못 읽어 망했다고 했다. 아무리 스탠바이 레디 해도 때가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는 것이 세상이다. 양과 이리가 섞여 사는 이 때에 우린 선한 영향도 분명 받지만 악한 영향도 매우 받고 있다. 그래서 늘 분별하며 그 말을 살펴야 한다. 어제 보이스피싱 문자를 우연히 클릭해서 걱정하는 글들을 읽었고 그 숫자가 많은 것에 놀랐다. 나도 며칠 전 엄마 나 폰 잃어버렸어 연락 줘 라는 문자를 받았다. 딩크인 내게 이런 문자를 보낸 사기꾼들에게 진절머리가 쳐진다. 보이스피싱은 교수도 경찰도 당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사기 1위이다. 세상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길을 써도 안 되는 영역이 있기에 자신의 시간이 되길 기다리며 조용히 준비하는 게 삶이다.